우리 이제 평균 수명 점점 길어지는 거 아시죠? 85세 정도로 치면은 85세에 우리가 죽는데 은퇴 연령은 60세입니다. 우리가 인사부터 해야 돼요. 네. 우리가 항상 이제 라이브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카메라에 이렇게 박제된 채로 나왔습니다. 저는 박제, PT 박진영이고요. 우리 안녕하세요, 김정인입니다. 우리 왜 가끔 라이브 하다가도 퇴직연금 얘기 자주 나오잖아요. 요즘 워낙에 정부가 막 퇴직연금, 개인연금 잘 관리해라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각 잡고 얘기 안 하면 퇴직연금 이해 못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퇴직연금 뭔지 맵을 그리게 해드리겠다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 내가 노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돼? 대부분의 2030 분들이 왜 내가 지금 노후 대비를 시작을 해야 되냐. 노후가 멀었으니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친 T 버전, 네. 하나는 온화한 F 버전. 저는 T 버전이 좋아요. T 버전으로는 우리 이제 평균 수명 점점 길어지는 거 아시죠? 85세 정도로 치면은 85세에 우리가 죽는데 은퇴 연령은 60세입니다. T 버전 싫어요. T 버전 싫죠? 네, 이제 F F 버전으로는 우리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물가 너무 비싸. 그래도 미래를 위해 남겨놓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 물가 너무 비싸. 퇴직연금 일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회사가 회사 돈으로 내 노후 대비를 위한 돈을 넣어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직금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익숙하실 텐데 앞으로는 단어 교정할게요. 퇴직할 때 받는 돈은 퇴직급여고요.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 퇴직금 제도. 그리고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매년 일정한 돈을 회사가 나의 이름의 계좌로 쌓아주는 거를 퇴직연금 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목돈을 일시에 이제 퇴직금으로 줬거든요. 퇴직급여라는 재원을. 네. 목돈을 한 번에 줬는데 올해 재직한 우리 정혜님 오래 일하셨거든요. 올해 재직한 분들이 퇴직금 제도 하에서는 퇴직을 하면요. 회사 휘청거려요. 한 번에 막 몇 억 나간다 생각해보세요. 회사 입장에서도 싫죠. 싫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어차피 나한테 퇴직할 때 주는 돈인데 그걸 한꺼번에 어디서 끌어와서 주는 게 아니고 네. 좀 나눠가지고 적립을 해놓는 게 이게 원래 기본적인 퇴직연금 제도예요. 퇴직금이라는 걸로 계속 착각을 해요. 나 퇴직하면은 퇴사하면은 한 방에 돈 주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한 방에 돈 주는 건 똑같아요. 네.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이나. 근데 그거를 내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관리하는 방식이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는 나눠서 관리하는 방식이 없었다. 네.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기간별로 나눠서 내 이름 앞으로 돈을 넣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왜 근로자분들의 입장에서 중요하냐. 내 앞으로 나 재직 중인데 회사가 쌓아주는 그 돈 내가 굴릴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좀 관리를 해가지고 노후 준비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막 수동적으로 이런 거 말고 주인이 되어서 뭔가 해라. 주인의식. 내 노후 대비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주인의식.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DB인지 DC인지만 알면 돼요. DC가 중요해요. DB는 회사가 그냥 다 알아서 해줘요. 내가 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 대기업들의 DB형을 많이 써가지고 회사가 적립도 알아서 해주고 굴리는 것도 회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내가 손댈 건 없어요. 이분들은 죄송하지만 잠깐 밀어놓고 DC형이 중요해요. DC형은 근로자분들이 내 앞으로 쌓여져 있는 돈을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금 상품에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펀드, 고위험 펀드에 넣을 수도 있고 비중 제한은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수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그 투자자분들이나 근로자분들은 그게 무슨 뭐 차이지? 퇴직연금으로 어차피 노후 대비해야 되면 안전하게 관리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투자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땐요. 어떻게 돈을 그냥 놀게 해? 당연히 굴려야지. 그리고 항상 우리가 모든 투자나 노후 대비 접근할 때 어차피 소액이라는 얘기는 그냥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제거. 기본적으로 제가 그 월수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어차피 월급에 n분의 1 쌓이는 건데 월급이 얼마더라. 그렇죠. 별로 얼마. 근데 우리가 또 오랫동안 재직을 하다 보면은 연금 계좌는요. 첫 번째 특징이 오랫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특징은 오랫동안 보유하고 하다 보니까 월마다 한 50만 원씩 뭐 30만 원씩만 쌓아도 나중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 계좌예요. 특징이 원래 그래요. 그러면 사실 1, 2% 차이가 엄청 와. 수익률이 너무 중요하다. 한 줄 평만. DB는 회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 네. DC는 근로자분들이 무조건 굴려야 되는 거. 그럼 DB는 회사가 알아서 다 해주면은 이거 뭐 굳이 제가 신경을 써야 되나요? DB도 DC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네. 일단 DB인 분들은 회사에서 내 앞으로 쌓여지는 그 적립금을 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는 게 IRP입니다. IRP. IRP는 이름에도 퇴직연금이 들어가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뜻이고 이 계좌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있으면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와 상관없어. 개인이 내가 퇴직연금 여기서 관리할게 하는 계좌다. 회사는 내 IRP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게 아닌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정리할게요. 이거 약간 네. 복합적인데 네. 원래는 회사의 세계관이 있고 개인형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네. IRP 세계관. 네. 둘이 만나는 타이밍이 딱 한 번 있어요. 내가 퇴사할 때. 퇴사할 때? 퇴사할 때 무조건 퇴직급여는 내 IRP 계좌를 통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정해져 있어서 정희님 퇴사 안 하시겠지만 만약에 퇴사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그럼 IRP 계좌 만드셔서 통장 사본 갖고 오세요. 그때 퇴직급여 목돈은 IRP에 넣어줍니다. IRP라는 내가 퇴직연금을 개인적으로 굴릴 수 있는 계좌가 있는데 회사는 거기다 돈을 넣어주지 않지만 평소에 퇴사할 때는 반드시 거기로 돈을 넣어주게 되어 있다. 맞아요. 근데 내가 회사가 DB로 강제로 가입을 시켜가지고 퇴직연금을 내가 못 굴린다고 하더라도 뭔가 나 스스로 적극적으로 굴려보고 싶다 이러면은 IRP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이 안에서 내가 나름 납입해 개인연금이네요. 개인연금. 개인연금하고 비슷해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다 가입할 수 있고 네. DBDC 상관없이 네. 뭐 자영업자분들도 가입할 수가 있고 근데 IRP 제가 찾아보니까 막 가장 큰 혜택이 절세 뭐 이러는데 그리고 뭐 연말정산 때도 IRP가 있으면 좋다 이러는데 갖고 있기만 하면 뭔가 달라지는 보조금 거야. 같은 걸 주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배지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네. IRP랑 배지 사갖고 달고 있다고 해서 막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내가 낸 세금이 있어요. 네. 회사에서 떼서 그 세후라고 하잖아요. 세금 많이 떼서 납부해놓고 네. 나중에 내가 이런저런 활동을 한 거 보니까 아, 넌 참 세금을 좀 아껴줄만 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내가 낸 세금하고 비교해서 아무튼 차익만큼 나한테 돌려주는 게 환급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대한 내가 여러분 그 정부한테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나 이렇게 한 세금을 돌려줘야 될 만큼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있어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연금 관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정부는 우리 노후 대비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쵸. 정부 부담이 엄청 줄어들죠. 엄청 저희가 줄어들잖아요. 잘하면. 우리가 잘하면. 네. 그러니까 제발 좀 잘해줘. 라고 하면서 이 DC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있잖아요. 네, 이건 네. 퇴직연금 3개고, 개인연금 3개에 연금저축계좌라는 게 있어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 연간으로 납입한 금액을 감안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DC형 IRP 연금저축계좌를 합쳐서 네. 900만 원까지. 아. 가끔 은행 광고 보면요. 네. 최대로 받으시려면은 뭐 월 75만 원씩 납입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완전 광고용이잖아요. 광고에 써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 네. 내년에 뭐 100몇만 원 환급 받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거거든요. 조삼모사고 네. 연금은 제일 중요한 게 제 영의 원칙 안 깨는 거예요. 깨면은 내가 깨면 어떻게 돼요? 받은 혜택 다 토해냅니다. 근데 그 혜택이 네. 그냥 고스란히 받은 혜택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받았던 이자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내가 낸 원금보다 더 많이 토해내요. 그러니까 사실상 벌 받는 거예요. 진짜 절대 깨면 안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유지 가능한 지속 가능한 수준만 넣어라. 지속 가능한 수준. 절대 깨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중에 깬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다 채웠어. 다 채워가지고 수령해. 그럼 그때도 또 혜택이 있나요? 그쵸. 그게 또 엄청 중요한 건데 네.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 비율이 있잖아요. 세율이 네. 있는데 연금을 통해서 내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은 이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은 저율과세라고 해서 거의 뭐 한 3분의 1 세금을 덜 냅니다. 이게 엄청 커요. 아니 왜냐면 근데 세금이 그렇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게 일단 적립돼 있는 금액도 크거니와 네. 매달 내가 다달이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세전 월급, 세후 월급 차이 크잖아요. 엄청 커요. 엄청 크죠. 급여명세서 보면 좀 열받잖아요. 좀 열받아요. 근데 만약에 세전 급여가 나한테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우리 왜 연봉 협상할 때 뭐 5%, 3% 이런 얘기할 때 차이 있잖아요. 저는 전문가분들 만나고 뭘 느꼈냐면 우리는 이거를 5%를 깎아주네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분들은 기본적으로 5%의 수익률을 깔고 가는 재테크입니다라고. 말을 그렇게 네. 했을 뿐인데 너무 다가오는 게 달라요. 그쵸. 5%를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5% 수익률을 깔고 가는 거다. 재테크. 그쵸. 만 55세 이후에 이후에 연금으로 받은. 수령하면 그리고 중간에 뭐 거의 못 깨게 해놨어요. 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조금 심리적인 장벽이 생기는 게 중간에 깰까봐 못 만들겠어요. 더 토해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IRP 이런 것들 좀 부담스럽다. 나 중간에 분명히 깰 것 같아. 실제로 많이 깨시면. 깰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네. ISA. ISA. 이건 진짜 무조건 통장이에요. 전 갖고 있고요. 네. ISA는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예, 여기는 만기가 최소 3년에 최대 5년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만기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이 ISA에 돈을 넣고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했을 때 200만 원까지는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냅니다.
2천만 원까지 연간으로 넣을 수 있고 네.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이에요. 네. 되게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엄청 많이 넣을 수 여기서 낸 그 손익통산, 번 돈. 아, 그러니까 ISA를 통해서도 제가 또 돈을 굴려야 되는 거죠? 네, 돈을 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을 굴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원금 플러스 200만 원이 더 붙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소득세라든지 이런 거를 받지 않겠다. 네네네. 와.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네. 손익통산이란 개념이 있는데 번 돈에 대해서만 세금 안 떼가는 게 아니고 잃은 돈이 있으면 이걸 통산해서 번 돈도 좀 이만큼 맞춰주는 거예요. 손익통산. 그건 진짜 좋네요. 그리고 ISA에서 여러분 예금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일반 은행에서 정기예금 넣으면은 이만큼 이자 내야 되는데 ISA에서 이 납입한 돈으로 정기예금 가입하면은 그 이자를 안 내요. 그거 차이가 몇십만 원 나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을 깔고 가는 거예요. 와, IRP가 되게 좋은데 그게 만 55세 만기를 채워야 된다고 하니까 약간 저는 무서웠거든요. 근데 ISA는 어쨌든 만기가 3년이라고 하니까 30년보다는 3년이 훨씬 부담이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전문가분들도 ISA는 이제 할 말이 없다. 당연히 가입해야지. 정기예금 같이 안전한 상품에도 투자하고 싶으면은 은행의 신탁형. 조금 더 난 적극적으로 이제 ETF 이런 것들 하고 싶다 하면은 네. 증권사의 중개형. 당연히 가입해야지. 지난해 가을부터였던가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뭐 이런 게 있다던데요. 그게 또 무슨 얘기냐면요. 네. 퇴직연금 계좌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IRP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연금 계좌 같은 것들을 각자 금융권에서 만들었을 텐데, 원래는 내가 뭐 A 은행에서 가입했다 그러면 평생 만 55세까지. 그러네. 깰 수가 없으니까. 그쵸. 깰 수가 없고. 평생 계좌네 거의.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네. 지금 내가 그 안에서 투자를 다 해놨잖아요. 네. 다 팔아. 세간살이 다 팔고 그 집 이사 갈 때도 내 가구 그대로 들고 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 퇴직연금은 기존에는 가구를 다 팔고 가가지고 다시 가구를 샀어야 돼. 그럼 누가 이사를 가요? 근데 지금 작년 말씀 주신 거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실물 그대로 가구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A은행에서 B증권사로 가고 싶다면 그냥 이전 신청서만 B증권사에 내면은 이사를 도와줍니다. 엄청 편해진 거고 네. 금융소비자들 선택권이 넓어진 거고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원래는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다 잡아놓은 물고기였는데 네. 원래 도망 못 갔어요. 세간살이 다 팔고 갔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소비자분들이 너무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금융권에서는 기존 고객 놓치면 안 돼. 신규 고객 데려와야 돼 하면서 지금 혜택을 퍼주고 있는 상태죠.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일단은 있어요. 이제 기본적인 속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은행은 생각하시는 이미지 그대로예요. 좀 원리금 보장형 위주로 좀 안전한 그런 상품들이 은행 전용이고 증권사는 조금 더 여기 약간 투자자들의 증권사 무협지처럼 이런 느낌의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는 좀 이렇게 거의 초안전형 그런 느낌인데 퇴직연금도 증권사가 좀 더 수익률을 추구하는 쪽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자분들, 가입자분들, 증권사에서 IRP 만드신 분들은 조금 더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좋은 그런 상품들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증권사 쪽 수익률이 좀 높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듣기로는 증권사를 약간 추천을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사 갈 곳, 들어가서 살 곳 고르는 방법을 조금 정리해 주신다면요? 물 잘 나오는지 뭐 이거 변기물 네네, 나오는 그런 거. 것들 샷시 봐야 된다, 뭐 이런 거. 일단 사실 웬만한 우리가 이름 들어본 그런 금융기관이면은 금융회사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라라고 하는 거는 수수료. 퇴직연금도 사고 팔고 이것저것 운용할 때 어쨌든 우리한테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많이 있을수록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목돈 굴리는 거니까 뭐 세금 조금이라도 아끼고 수수료 조금이라도 아끼는 게 큰 혜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수료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은 어쨌든 내 소중한 연금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수수료가 낮은 걸로 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좀 주목하고 있는 건 제가 삼성증권 쓰거든요. 삼성증권 왜 쓰세요? 삼성에서 그냥 뭐 좋은 줄 알았어요. 삼성전자 사는 거랑 비슷한 느낌. 삼성증권을 가입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네. 많이 미는 건 다이렉트 IRP라고 해서 네. 우리 옛날 기억나세요? 따랑따랑 다이렉트 그 무슨 홈쇼핑에 나왔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다 한 번에 빠르게 가입하고 운용할 수 있는데 수수료가 무료 뭐 이런 거예요. 좀 엄청 편리하게 간편하게 해줬는데 수수료도 안 그 수수료도 안 붙는다. 이런 걸로 요즘 삼성증권이 많이 밀고 있고 네. 요거 외에도 이제 뭐 신한증권이나 친한투자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이런 것들이 너도 나도 이벤트를 많이 열고 있어요. 네. 왜냐? 실물 이전 제도가 있다는 거는 다른 데서 우리 회사로 오는 것도 막 뭐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회사 기존 고객들이 뺏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경쟁이 지금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 IRP가 조금 더 내세울 건 없어. 사실 특별하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IRP로 오면은 뭐 드릴게요. 그 가입 시점이 중요하다. 이벤트 내가 가입 시점에 이벤트를 잘 골라 먹으면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오늘의 주제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막 세액공제 절세 때문에 연금 많이 알아보시는데 그건 두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한테 시간이라는 큰 자산이 있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빨리 우리 연금 관리를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해지하지 않는 거. 해지하지 않는 거. 해지하지 않는 거 너무 해지하면 지금까지 막 5년을 참았어요.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다 토해내야 돼요. 이거 웬만한 돈 굴리는 강의에서는 다 강조해요. 해지하지 말아라. 해지 안 하는 게 기본적이고 그 연금 관리하는 거랑 내 집 마련 이런 거를 위한 저축이랑 별도예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세 번째는 불리고 굴리는 거. 계좌에 현금만 다다닥 넣는 건요. 잡채 재료 다 잘라놓고 그냥 불 위에 그냥 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비빔밥 먹을 거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현금을 연금 계좌에 넣고 불을 켜서 운용을 해야 됩니다. 1%포인트 수익률이요. 나중에 억 원, 1억 원 차이를 내요. 무조건. 우리에겐 시간이랑 큰 자산이 있으니까 잘 운용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퇴직연금 가지고 한번 녹화 방송, 여러분들과 항상 라이브로 인사를 드렸었다가 이번에는 퇴직연금 주제로 같이 이제 박제된 상태로 정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녹화 방송 진행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금융상품이나 금융제도 또 경제 이야기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번에 이런 카드가 새로 나왔는데 궁금해요 하는 것도 좋고 정부 정책 사업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저희가 또 혹시 몰라요. 이 자리 이 구도에서 어느 날 인사를 드리게 될지. 그래서 저희는 또 라이브로 자주 만나 뵙고 있죠. 매주 월, 수, 목 아침 7시 40분 어피티 온에어에서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